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혹시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이 주도주를 매수하는 방법과 매수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로 넘어왔는데 와, 이번 주는 정말 주도주가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개인이 정말 이 주도주에 대한 투심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면서 그냥 공매도고 뭐고 다 이겨내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주도주가 완전히 시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시장을 압도하고 이겨내는, 그러면서 끌고 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매매에 한번 잘 녹이셨을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이 주도주를 매수하는 타이밍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주에 그 주도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슷한 그림이 저는 다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을 한번 오늘 또 이제 살펴볼 거고,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7월 달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꾸준히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FOMC가 당장 다음 주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끌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조금 해볼까 합니다. 결국에는 주도주가 이끄는 장세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무언가 또 분위기가 살짝 바뀌려는 듯한 흐름도 없지 않아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주도주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대응을 잘 해 나가야 되는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원래 제가 날이 아니죠. 내일 원래 이제 출연 날인데 이제 이번 주에 살짝 일정 조절로 오늘은 목요일 날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또 굉장히 좋은 날인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첫 주제, 모든 걸 이겨내는 주도주, 신화는 계속된다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테슬라의 실적이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시장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사 자체들도 양극재 수요가 이제는 슬슬 둔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꺾이려나 싶은 심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듯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장 시작하고 나서 코스닥이 순식간에 1% 넘게 빠져버렸죠. 그래서 오늘 주도주가 약간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날이려나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한 1시간 정도 지나가니까 시장이 그대로 5일선 잡고 고개를 꺾어 올리면서 그대로 다 잃어버렸던 이 지수를 다 회복을 해버렸죠. 그만큼 지금 주도주의 이 투심, 주도주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떨어졌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오늘 오전에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주도주의 투심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떨어졌던 것들 그대로 다 치고 올려버리면서 지수까지도 다 회복을 시켜버리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정말 주도주는 강력하구나.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주도주는 정말 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주도주밖에는 사실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도주가 이끌었기 때문에 주도주를 잡은 사람은 그냥 굉장히 재밌었던 한 주였을 것 같고요. 주도주를 잡지 못했던 사람은 심심했었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주는 주도주밖에 이제 이야기를 할 게 없다라는 점. 시장의 방향성을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시장의 방향성은 7월 달에는 그렇게 이제 큰 움직임이 없을 거다. 다만 이제 CPI와 FOMC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약보가 좀 돌아섰죠. 그러면서 지금 박스권을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코스닥이겠죠. 코스닥이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던 폭 대비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천장을 뚫어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코스닥이 이제 이 고점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이제 이 구간을 뚫어줘야 박스권 고점 돌파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이제 또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주도주가 또 이끌어주는 그러한 장세가 나와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뚫어주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는 이 주체들 자체가 주도주와 개인이다 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결국에 이 주도주들을 보게 되면 다 이제 마찬가지죠. 에코프로가 110만 프로까지도 이제 가버리는 기염을 토했죠. 물론 지금 살짝의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추세 자체는 뭐 계속해서 살아있는 편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정말 대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잘 가는데 에코프로 BM은 왜 이렇게 심심할까 싶었더니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 나옵니다. 에코프로 BM이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파악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스터마켓에 출연을 하면서 거의 약 한 2달 정도 동안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강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나 수급이 가장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주도주던 개별주던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시장이 관심을 갖는 타이밍에 함께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그 사례는 제가 에코프로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렸었죠. 에코프로를 통해서 실제로 매매했던 내역을 이 구간에 보여드렸었고,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그러면서 이 구간부터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비단 이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그룹주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다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에서도 같은 모습이 바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수급이 그저께 들어왔다가 어제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수급이 들어갔다 보니까 에코프로보다 더 잘 버텨주고 있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더 하락폭이 덜 하잖아요. 수급이 잘 들어와 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고 이번 주에 한번 매매에 적용을 해보셨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에코프로 BM은 저는 접근 가능했던 종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였겠죠. 좀 이따가 또 이야기할 더욱더 크게 움직인 종목도 있었죠.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뭐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쭉쭉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강한 이 두 개의 봉이 나왔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가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스코홀딩스가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가 줬고, 이 수급을 토대로 해서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무언가 분위기가 바뀔 만한 타이밍이 슬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주도주에 계속해서 투심이 쏠리고 있다. 그야말로 주도주 장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목들을 봤더니 기존의 강세를 보이던 종목들이 있었죠. 기존의 강세를 보이던 종목,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혹은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기존 강세 종목은 무언가 상승이 나오기는 하는데 탄력이 살짝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새롭게 순환이 나오는 종목이 출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 새롭게 순환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훨씬 크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새롭게 순환이 나오는 건 갑자기 뜬금없이 이름도 모르는 뭐가 튀어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조용했었는데 갑자기 에코프로 BM이 치고 올라온다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갑자기 포스코 DX가 조용했었는데 포스코 DX가 치고 올라온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세 보이던 종목들은 무언가 탄력이 살짝 약해지는 것 같고, 새롭게 순환이 나오는 종목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LNF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무언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왜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냐? 기존의 강세를 보이던 종목들이 무언가 탄력이 약해지면서 새롭게 순환이 나오는 종목들이 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군 내에서도 순환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은 탄력이 덜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이 덜 나왔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주도주 내에서도 순환이 새롭게 나올 만한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순환이 새롭게 나올 주도주를 굉장히 잘 컨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래서 이제 분위기가 약간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게 되면 테슬라의 실적이 애매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출 자체는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매출 자체는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 캐파 자체는 커졌으나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은 하락을 했죠.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건 테슬라의 올해 전략이 판매량 늘리고 수익성은 약간 포기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박리담의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캐파를 크게 끼워 올리고 그러면서 판매량 늘리면 그러면은 수익성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올해의 전략을 이러한 이제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수익성은 약간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잡은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해가지고 수익성이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수익성 자체는 하락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가 시간외로 하락을 해버렸잖아요. 즉 시장 투자자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좋았던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건데, 이제 영업이익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 건 박리담의 전략이 지금 무언가 수익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하는데 캐파 자체는 좀 커지기는 했는데 수익성이 괜찮을까?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든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 심리가 나타나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시간에까지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테슬라가 좋은 이슈라고 볼 수만은 없겠죠. 물론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사진이 사이버 트럭으로 굉장히 좀 잘 가져와 주셨는데, 사이버 트럭을 이제 또 생산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버 트럭이 이제 미국에서는 좀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요. 미국은 이제 픽업 트럭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또 굉장히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고, 테슬라의 고객층들은 굉장히 또 새로운 차량에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모델 Y 이후에 지금 나온 차량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버 트럭이 또 새로운 이 테슬라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뭐 어찌됐든 1분기, 2분기 영업 실적이 약간은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무언가 분위기가 바뀔 만한 이슈 하나가 나온 거죠. 지금 이 테슬라의 실적.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게 되면 달력을 왜 가져왔을까요? 당연히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겠죠. 지금 이제 FOMC가 다음 주 이제 초중순 정도에 진행이 될 거고, 이제 FOMC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도,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8월 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8월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FOMC가 결국에는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기냐?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주도주가 끌고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도주 쪽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개별주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지금처럼 주도주가 상승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쭉쭉 치고 나가던 주도주가 아니라 주도주 내에서도 다른 종목으로 주도주 쪽에 수급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에 이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위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FOMC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또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그러면서 또 이제 위로 갈 때는 또 이제 어떻게 또 흘러갈 거냐, 이러한 또 분기점이 될 거기 때문에 FOM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뀔 만한 이슈가 하나 더 생긴 거죠. FOMC라는. 그러면 이제 슬슬 무언가 이제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냐라고 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의 2차 전지 대장주 중에서 가장 시장을 이끌었던 건 에코프로였을 겁니다. 다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111만 프로, 110만 프로까지 갔으니까 114만 프로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일전에 한번 이 수급이 들어가고 나서 100만 프로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0만 프로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번 주 정도 한 시장의 흐름을 봤더니 에코프로가 가기는 가는데 무언가 크게 간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 봤더니 훨씬 더 잘 가더라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이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수급이 굉장히 강세로 들어와 주면서 이에 대해서 바로 이 어제
10% 이상의 상승이 나와버리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즉 수급이 계속해서 주도주대에서 이제 옮겨 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의 흐름은.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주목을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LNF. 제가 이제 어제 밤에 방송을 하면서 LNF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제도 이제 이 약간의 같은 맥락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양극재 쪽에서 무언가 수급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수급 이동이냐라고 하면 에코프로는 무언가 움직임이 살짝 더뎌지면서 자꾸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더라. 지금 이제 처음에 포스코 그룹주로 넘어갔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에코프로 BM이나 그 다음에 이 지금 굉장히 상승폭이 좋은 에코프로 이제 HN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LNF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수급이 옮겨가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가 종목들만 보더라도 주도주 내에서 순환의 성격이 약간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도주 내에서 수급을 받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 안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수급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 혹은 탄력이 살짝 줄어들 가능성이 생겨난 거고 주도주 쪽에서도 다른 종목, 덜 갔던 종목이 수급을 받아버리는 모양새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LNF를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LNF가 이렇게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다? 그럼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일전에 가장 크게 이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구간 대비해서 비슷하게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릴 때마다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린 거거든요. 즉 LNF가 이제 또 양극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 주도주로 활약할 만한 가능성이 지금 생겨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좋게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러한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였죠? 주도주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수급이 들어가는 주도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주도주도 접근을 해야 우리가 기회비용 손실 없이 굉장히 저점에서 좋은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포스코 DX를 제가 매매한 거 가져오면서 포스코 DX의 그림도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수급 들어간 거 보면서 포스코 홀딩스의 예시도 드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예전에 제가 매매했었던 거 마찬가지로 가져오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이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무언가 에코프로 BM이 수급 받았으니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급이 들어갈 때 당연히 관심으로 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어제 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즉 주도주도 마찬가지로 항상 수급에 우선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대로 지금 주도주들은 다 같은 흐름대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포스코 그룹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그 수급에 의거해서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에 주도주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그림대로 수익을 챙기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다 같은 그림이 나와주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워낙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쭉쭉쭉 치고 올려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포스코 엠텍은 조금 약했죠. 수급이 이제 들어온 구간이 확인이 됐었는데 이 구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수익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주가 더 가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포스코 DX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포스코 홀딩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거나 뭐 혹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에 집중을 한다라거나 포스코 엠텍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대체재가 많은 시장이었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까지는 추가적으로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저번 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이제 이거죠.
수급이 들어가는 주도주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주도주에 대해서 가장 우선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꾸려나가야 된다. 왜? 지금 현재 주도주 내에서도 수급 순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던 종목이 계속 가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가던 종목들이 무언가 쉬어가는 구간에 같은 주도 섹터, 같은 주도주 내에서 다른 종목이 수급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환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수급이 들어가는 주도주를 가장 우선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강조를 더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도주 중에. 사실 접근하기에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이 분명하다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110만 프로를 찍어버렸잖아요. 110만 프로인데 제가 이미 이제 이 구간부터 100만 프로부터 이미 이제 이 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즐기셔야 될 만한 단가지 신규 접근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단가가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굳이 에코프로 하나만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왜? 다른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도주 에코프로가 안 가면 다른 종목, 2등주, 에코프로 배임 같은 종목들이 잘 받아주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잘 받아주니까 굳이 우리는 주도주 내에서도 한 종목만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바뀔 수 있는 타이밍, 테슬라 이슈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이제는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MC 결과가 잘 나오면 좋거든요. FOMC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면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주도주가 조금 더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더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FOMC 결과가 이번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도주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다루는 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점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해놨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지금 현재 단가에서는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빼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다 수익 중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다른 종목 접근할 게 없냐라고 봤더니 다른 종목이 그대로 다 수급을 받아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주도주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한다. 시장 자체는 지금 FOMC까지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흐름 자체는 정해져 있으니까 올라갈 종목에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계속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전략을 꾸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 강조를 드려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들 다 이 같은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도 그대로 같은 그림에 의거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도주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급의 흐름대로 다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한다면 매매에 잘 적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도주 내에서도 굉장히 수급을 저는 잘 챙기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약간은 이제 바뀔 만한 타이밍이 살짝 온 거고 그러면서 주도주가 계속해서 수급을 좀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를 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 FOMC 결과 이전까지는 지금 주도주의 흐름 강세 보니까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이 FOMC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고요. FOMC가 지나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8월 장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8월 장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나리오를 2개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OMC가 긍정적으로 끝났을 때와 부정적으로 끝났을 때 2가지 경우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끝났을 때에는 저는 주도주가 더욱더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뭐 포스코 그룹주, 뭐 에코프로 그룹주, 그 다음에 그 외의 양극재 종목들 전체적으로 수급을 잘 받아주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더 치고 가는 그림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그림은 비단 뭐 2차 전지뿐만 아닐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수급에 의거해서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결국에는 FOMC 결과가 긍정적일 때 수급에 의거해서 수급이 우선하는 종목 위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FOMC 결과가 안 좋게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주도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고, 여태까지 지금 보면 개별주들이 너무 순환이 안 돌고 있거든요. 지금 7월 달 내내 개별주 순환 장세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개별주가 굉장히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OMC 결과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도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개별주가 또 수급을 받아버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개별주를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무언가 덩치 작은 종목이 수급을 크게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종목이 얼마나 좋은지 정도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시장에 관심을 받는 타이밍 정도는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수급이 들어가는 흐름을 파악을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FOMC 결과가 어떻게 끝나든 우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올라가는 종목군이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이냐 개별주가 될 것이냐가 될 텐데, 주도주 개별주 중에서도 지금은 수급에 우선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종목을 잘 잡을 필요성을 더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잘 잡으려면 결국에는 수급을 잘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부터 FOMC 결과 구간까지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조금은 보수적인 매매가 필요하겠죠. 약간의 이제 보수적인 매매, 내일 금요일이고 또 이제 당장 다음 주 초로 넘어가게 되면 FOMC 준비 구간이니까 약간의 보수적인 매매를 취하시다가 FOMC 결과에 따라서 수급받는 종목들이 아마 양상이 확 나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이제 수급받는 종목들이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주에도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한 차례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는 사실 잡기에는 조금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수급은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죠.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수급이 최근에 약간은 메말라 있었다가 갑자기 확 밀어 올려지는 모습이 보였었죠. 그래서 아마 뭐 이 구간부터 보신 분들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셨겠지만,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라 신규 접근은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결국 반도체 쪽도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먼저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 굉장히 잘 움직이는 데 비해서 하나마이크로는 무언가 생각보다 크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는 않죠. 물론 일전에 수급이 들어갔던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수급을 봤을 때 한 차례 털어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큰 폭으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바로 또 다음날에 다시 수급을 털어버리는 흐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만족스럽다라고 생각될 만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주도주에 속하기는 하는데, 반도체 쪽에 속하기는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수급이 만족스러운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언가 탄력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마이크론과 한미반도체의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사모은 수급들만 계속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급이 부족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에는 어디가 올라갈 수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이 반도체 쪽도 다 마찬가지로 다 이제 역사적 신고가에서 놀고 있어요, 사실.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HPSP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수급 들어간 거 대비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종목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서 이제 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승이 덜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상승이 덜 나왔고, 지금 이 종목이 또 역사적 신고가 구간도 아니면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읒으로 시작한다라고 이제 가볍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제 이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결국 이 반도체 쪽도 수급에 의거해서 이제 먼저 움직이는데 지금 먼저 한미 반도체가 가장 크게 움직였죠. 한미 반도체가 가장 크게 움직였는데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또 반도체 쪽에서도 바텀 터치를 해줄 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에 녹여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반도체를 통해서 언급을 드린 거고, 반도체도 이제 마찬가지로 2차 전지와 함께 수급에 의거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이 수급적인 매매 전략을 개별주에도 어느 정도 녹여볼 수가 있겠죠. 개별주에 대해서도 이제 한 차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주도주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생겨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어느 정도 이제 찍어줬는데 여기서 쭉쭉쭉 더 치고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한 차례 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즉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종목들도 그렇고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을 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서서 이제 FOMC가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장 대장의 종목 외에도 지금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지고 있으니까, 주도주 내에서도 순환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주도주 내에서도 그렇고 개별주 내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종목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매매한 거를 가져왔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매수를 2번 진행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 음봉 나온 구간이죠. 금요일 날에 매수를 2번 진행을 했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이제 매수를 2번 진행을 했냐라고 하면 이 수급적인 부분이 다 보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간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요일 날 바로 상한가가 나와버렸고 추가적으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금요일 날 2번 샀으니까 아마 매수가 대비해서 3,000원대에 샀었으니까 거의 이제 뭐 불과 일주일 정도 만에 한 40% 50% 정도가 나와준 거죠. 즉 지금 현재 개별주가 아예 안 가냐라고 하면, 개별주도 분명히 이제 희박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희소하지만, 개별주가 이제 마구 날뛰던 시장 대비해서 희소하지만 개별주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수급이 받아주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급 흐름이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주 내에서 이 순환이 도는 종목들을 굉장히 이제 잘 이 컨택을 할 필요가 있다.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골라가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바뀔 수 있는 이슈 2가지에 대해서 테슬라와 그 다음에 FO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정도 더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코스닥의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코스닥이 930선까지 올라왔죠. 930선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 올라가야 될 산이 굉장히 사실 두터운 이 산이 있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죠.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약 한 950선 정도가 될 텐데, 결국에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 950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지 또 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마 이 950선을 터치하는 구간 자체가 이 기준선이 FOMC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FOMC 결과가 잘 나오면 한번 이제 뚫어줄 만한 시도를 해줄 것 같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조정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즉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분기점에 도달한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이번 주는 워낙에 주도주가 강했었는데 자꾸 이제 이슈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지수의 위치를 봤을 때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슬슬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이제 또 FOMC 결과가 나와서 쭉쭉쭉 치고 나가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FOMC 결과를 미리 이제 예측을 100%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또 이제 예상에 대한 부분인 건데 지금 시장이 뭐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이제 동결할 거다라고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 인상 2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예측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FOMC에 대해서는. 결국 결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슬슬 FOMC에 대해서 대비를 할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로 가는 종목은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될 타이밍.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또 수급을 받아주고 있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수급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BM이지만 이제 주인공이 종목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결국 시장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더 가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급을 잘 파악만 하면 가장 시장에 관심을 받는 구간에 접근이 가능한 거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도주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번 주에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BM이지만 가장 이제 이번 주에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에코프로 HN이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림이 그대로 다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HN이 수급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수급이 없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에코프로 그룹주 접근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보다는 친환경 쪽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에코프로 HN이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보다 더욱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림이 그대로 다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급이 메말라 했었던 타이밍에는 저희가 볼 필요가 전혀 없죠. 왜?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누군가 매력도를 느끼지 못하는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저기 이 가판대 보면 굉장히 이제 구석탱이에 있는 그러한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물건의 값어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기서 입소문이 나는 겁니다. 이거 막 팔린다더라. 이거 그러면서 가격 막 올라간다더라. 입소문이 나게 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확 들어오는 거죠. 누군가가 막 사들이기 시작을 하니까 시장 논리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막 사들이면서 입소문 나고 저거 지금 물량이 없다더라. 빨리 저거 사야 된다. 올라간다.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심이 확 쏠려버리고 시장에 힘이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종목에. 그러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그대로 더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DX 그 외에 뭐 에코프로 다 마찬가지겠죠.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결국 주도주도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왜? 이때 샀으면 거의 한 2달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죠? 이때 샀으면 한 3달 기다렸어야 됐고요. 그런데 어제 수급 확인하고 샀으면 그냥 불과 하루 이틀 만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는 거잖아요. 또 저점에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즉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주도주를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가장 강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기회비용 손실 없이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강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도 충분히 강했었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BM도 어제까지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이 잘 나왔으니까.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상승도가 상당히 좀 미약했었죠. 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도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100만 프로에서 이제 110만 프로 적게 간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상당히 덜했었고 수급적인 부분을 봤더니 딱 티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일전에 들어갔었던 수급으로 쭉쭉쭉 이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급이 부족하죠. 그런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을 한번 봤더니 수급적인 측면이 압도적이더라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대비해서 훨씬 수급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수급 굉장히 잘 넘겨받은 거고 에코프로 HN은 말할 것도 없죠. 어마어마하게 수급 받아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의 어떤 주체가 이 종목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량으로 사들인 거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대량으로 사들이면 이 부분은 시장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이쪽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종목에. 그러면서 힘이 생기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원동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수급을 보셔야 된다.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잘 가고 대장이 된다. 라고 꾸준하게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이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장세가 저는 계속해서 더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급을 보는 법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의 내용은 첫 번째, 주도주가 섹터 내에서도 순환이 돌고 있더라라는 부분이에요. 즉 주도주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 뭐 그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도주 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종목들이 순환이 잘 돌더라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갔다가 뭐 포스코 홀딩스 갔다가 뭐 포스코 DX 갔다가 뭐 그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 갔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에코프로 BM 가더니 또 에코프로 HN까지 그리고 LNF까지 순환이 굉장히 잘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이 잘 도는데 우리가 에코프로만 사야지라고 하면은 다른 대장으로 가는 종목을 잡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봤더니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꾸려나가면 사실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뭐 LNF 다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 내에서도 순환이 지금 굉장히 잘 돌아주고 있으니까 수급적인 측면을 굉장히 좀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신고가 흐름 나오는 종목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게 조금은 저는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종목들이 계속 주도주만 가다 보니까 역사적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언가 분위기가 저는 약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낌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어요. 오늘과 그 다음에 어제 정도 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제는 신고가 가는 종목도 좋기는 하지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충분히 수급을 잘 받아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잘 잡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진 시기거든요. 이제 FOMC도 조만간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분기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이 나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잘 잡아놓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종목을 잘못 잡고 위치를 잘못 들어가게 되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잡아야 됩니다.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수급을 잘 보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에 한번 잘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FOMC가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고 이제 내일 그리고 뭐 월요일 정도 지나가면 바로 이제 FOMC 구간 진입을 하는데 종목에 조금 더 잘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목에 조금 더 잘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이번 주의 흐름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HN이 수급을 잘 받아줬던 것처럼 그리고 LNF가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 수급이 받아주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잘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만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해서 포트 재정비가 슬슬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제가 금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릴 텐데 아마 FOMC 끝나고 나서가 되겠죠. FOMC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8월 대응 전략 한번 잘 꾸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 놀러 오시고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금요일장도 유종의 미 잘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